가 있죠? 두 가지요. 두 가지 뭐뭐. 퍼센트 농도랑 물 농도. 그렇지. 자, 첫 번째 퍼센트 농도부터 한번 배워보자. 자,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이거예요. 용액 100g 중 용질의 그램 수. 자, 여기에서는 전부 다 질량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변해도 농도는 변하지 않겠지? 네, 맞아요. 변하지 않는다야. 자, 그런데 이 퍼센트 농도의 공식 무조건 외워야 되죠. 네. 퍼센트 농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공식이 뭐야? 용액 그 질량, 용액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용질 질량 곱하기 100. 100. 자, 그런데 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용질과 음, 용매를 더한 거죠. 네, 이렇게도 고칠 수 있어. 용매 질량과 용질 질량 더하고 용질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여기에서 용질 질량을 구할 수 있니? 자, 위식으로부터 용질 질량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나올까? 자,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되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예요. 자, 첫 번째 식 요거야, 요거. 자, 위의 식을 용질 질량을 구하는 식으로 만들면 아래식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용질 질량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다른 거는 뭐 중요한 거 없어요. 여기서는 용질 질량 구하는 거. 그 밑에는 자, 퍼센트 농도는 같고 용액 질량이 같아도 자, 용액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입자수는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분자량이 다르지 물질마다. 네, 그래서 화학 식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용질 입자수는 용질의 몰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화학 식량이 다름으로야. 그 밑에 얘 들어있는 거. 자, 10% 설탕물과 10% 포도당 수용액에 대하여 비교가 나와 있을 거야.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봐도 될 거야. 자, 이게 퍼센트 농도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오죠. 두 번째, 몰농도. 자, 몰농도의 단위는 라지 M으로 쓴다. 자, 라지 M의 단위는 실제 단위는 이거죠. 몰 퍼 리터로 표현돼. 자, 몰 퍼 리터는 뜻이 뭐냐면 용액 1리터 중 용질의 몰수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용액 1리터. 자, 부피잖아, 부피. 자, 네. 부피는 온도에 따라 변해 안 변해? 변해요. 변하지. 우리 기차 레일이 레일 보면은 레일마다 이렇게 떨어져 있지.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름에 늘어나거든. 그것처럼 부피는 고체도 변하고 액체도 변하고 기체도 변해요. 자, 그렇듯이 이 용액의 부피는 온도가 변하면 변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온도가 변하면 농도가 변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는 게 몰농도야. 그래도 몰농도의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몰농도 라지 M은 용액 부피분의 자, 용액 부피 리터로 표현돼야 되고 용질 몰수예요.
자, 용질 몰수는 N, 그리고 용액의 부피는 V 이렇게 표현해보자. 자, 이 식에서 자, MV가 뭐니? MV. 몰수. 용질의 몰수.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이거 4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쓴다. 4단원에서도. 알겠지? 네, 그래서 1단원에서 MV는 뭐라고요? 몰수다.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이거를 자, 용액의 몰롱도는 있지. 만약에 용액 부피가 미리리터로 표현돼 있잖아. 그러면 리터로 고칠 때는 1000으로 나눠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물 농도 곱하기 아니, 몰수. 이거 말고 그냥 우리가 몰수 구하는 공식? 전자량분의 그렇지. 분자량분의 질량. 질량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 몰농도로부터 용질의 질량 구할 수 있니 또? 자, 몰농도로부터 용질의 질량을 어떻게 구할까? 자, 용질 질량은 어떻게 구해? 몰수로부터. 자, 몰수는 분자량분의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잖아. 네. 그럼 질량을 어떻게 구하냐고? 몰수 곱하기 분자. 그래,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잖아. 그러면 뭐 MV가 몰수지. 네, 그럼 여기다 화학식량 곱하면 되잖아, 분자량. 자, 이 두 식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용질의 질량 구하는 거. 요거하고 요 식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해됐니? 네, 자, 이게 바로 몰농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 몰농도가 같고 몰 농도가 같고 용액 부피가 같을 때는 자, 용액 속에 녹아 있는 모든 입자수는 똑같아요. 왜냐면 몰수니까.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걸 알아야 돼. 몰농도에서는 두 가지 식을 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희석용액의 몰농도 계산. 자, 희석용액이라고 하는 건, 윤우야,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용액에다 증류수를 타서 더 묽히는 거야. 알겠지?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식초 네. 10ml를 취한 후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부어서 묽혔다. 뭐 이렇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 M1V1은 M2V2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예를 하나 거기 밑에 있는 예로 가지고 풀어보자. 거기 예가 있죠. 어떻게 나와있는지 봐봐. 0.1몰 포도당 수용액 200ml에 증류수를 부어 500ml가 되었다.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200ml에 증류수를 부어 500이 되었죠. 네. 자, 이때 몰농도는 얼마냐 이런 뜻이야. 이 시성용액의 몰농도는. 자, 부피가 200에서 500으로 몇 배 증가했니? 2분의 5배. 그러면은 2.5배 증가했으면은 몰농도는 2.5분의 1로 작아져요. 네, 그렇지. 부피가 커지니까 당연히 몰농도는 감소하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0.1 곱하기 0.2 리터는 M 곱하기 0.5 리터 이렇게 풀면 되죠. 네,
그래. 그 식으로 그대로 푸는 거야. 그러므로 M은 0.04몰 농도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혼합 용액의 몰 농도. 자, 혼합 용액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M1 V1 더하기 M2 V2 더하기는 MV 이 식으로 풀면 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여기도 그 밑에 얘가 하나 또 들어있어. 어떻게 나와있는지 봐봐. 1몰 포도당 수용액 100ml와 2몰 포도당 수용액 100ml를 섞었어요. 1몰 포도당 수용액 100ml와 2몰 포도당 수용액 100ml를 섞었다. 자, 이때 혼합 용액의 몰 농도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네, 자, 요거는 저 위에 식으로 바로 푸는 거야. 1몰 농도짜리 100ml니까 0.1L 더하기 2몰 농도짜리 100ml야. 2몰 농도짜리 0.1L. 그러면은 M은 얼마냐? 자, 100ml 100ml 섞으면 얼마가 되죠? 200ml. 200ml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니? 네, 그래서 M은 1.5몰 농도짜리가 돼요. 1.5몰 농도. 자, 이해됐냐? 네, 이게 우리가 이 몰농도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우리 요거 책에 있는 선생님이 보내준 그거 말고 요거를 한번 배워보자. 요거. 자, 0.5 몰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이거 봐. 포도당 수용액 1리터 만들기 한번 해보자. 1리터 만들기. 자, 요거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아낼 거냐면 우리 몰농도에서 사용하는 이 실험 기구를 알아야 돼. 자, 우선 보자. 자, 0.5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자, 1리터 속에 몰수는 얼마 있죠? 포도당 몰수는 0.2몰, 0. 2몰, 왜 0.2몰이야? MV라 그랬잖아. MV. 자, MV면 0.5몰. 0.5 몰농도에다가 1리터 곱하면 되잖아. 네, 그 다음에 1리터. 그러면 몇 몰이야? 0.5몰. 그렇지. 0.5몰이지. 이해됐어? 네, 0.5몰이에요. MV는 0.5몰. 자, 그러면 포도당 0.5몰의 질량이 얼마냐? 자, 질량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아까? MV 곱하기 화학식량이죠? 네, 화학식량이 180이에요. 그래서 0.5 곱하기 180, 90g이 필요해. 네, 자, 이 90g을 가지고 이제 용액을 만들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이렇게 되죠. 포도당 90g을 비커에 넣고 소량의 증류수로 녹여요. 자, 증류수로 녹인다. 자, 이렇게 비커 용액을, 녹인 용액이죠. 자,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실험 기구야. 1리터 무슨 플라스크를 사용해야 돼, 윤호야? 어? 부피 플라스크. 요게 중에 요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옮겨요. 자, 그림으로 선생님이 잠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떻게 되냐면 부피 플라스크는 목이 이렇게 길어요. 목이 길고 요 바닥에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 이렇게 평평한 병이야. 그리고 여기에 표선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표선. 다른 눈금은 없어. 그리고 여기에 1리터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 네, 자, 이게 부피 플라스크인데, 자, 요 비커에 소량의 증류수로 녹였지. 네, 녹인 걸 일로 쫙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비커에 다 옮길 때 여기에 있는 용액이 전부 100%다 옮겨가니? 아니요, 아니지. 우리 주스를 컵에 유리잔에 쭉 담아서 마셨어. 마신 다음에 그 컵을 내려놓으면 밑바닥에 주스들이 막 내린 게 있지.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돼. 이런 밑에 묻어 있는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커를 중류수로 헹궈요. 자, 헹구어 부피 플라스크에 다시 넣어야 돼. 자, 몇 번 정도 하냐면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부피 플라스크에 이제 증류수만 부어. 자, 증류수를 부어 표선에 맞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표선에 맞추면은 이게 1리터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마개를 맞고 흔든 후. 자, 마개를 맞고 흔든 다음에 어떻게 해줘? 라벨을 붙이면 되겠지. 자, 0.5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됐냐? 네, 그러면 용액 농도까지 다 끝났어.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느냐? 농도의 변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농도 변환법. 자, 농도 변환법이라는 건 뭐냐면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 그 다음에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를 우리는 농도 변환법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네, 자, 이거는 방법은 세 가지 순서만 따라가면 돼. 첫 번째, 용액의 질량을 먼저 구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용액 질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자, 용액 부피에다가 뭘 곱하면 되니? 밀도요. 용액의 밀도를 곱하면 돼요. 자, 요식과 똑같은 식 두 개가 더 만들어지지? 네, 어떻게? 자, 몰 농도로 고칠 때는 용액 부피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용액 부피는 용액 밀도분의 밀도분의 용액 질량. 질량이 되죠? 네, 요식하고, 그 다음에 용액 밀도는 용액 부피분의 질량. 용액 부피분의 용액 질량이라는 거야. 요 두 개씩은 같은 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용액 질량을 먼저 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질 질량을 구해요. 자, 용질 질량을 구한다. 자, 용질 질량은 아까 퍼센트 농도로부터 구하는 방법이 있죠? 네,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용질 질량은.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그렇지. 그거야.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자,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로 용질의 질량을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몰 농도로부터는 NV 곱하기 화학 질량. 그게 굉장히 잘 사용된단 말이야.
MV 곱하기 화학식량 또는 분자량이라고 하면 되죠. 화학식량.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질의 질량을 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돼. 이게 방법이야. 자, 공식이라는 것은 퍼센트 농도 공식하고 몰농도 공식에 집어넣어 버리면 돼. 됐니? 네, 자, 그러면 윤호야 24페이지 거기 봐봐. 지금 농도 환산법, 농도 변환법 이게 나와 있지 거기에. 네, 거기 밑에 비어 있는 자리 있니? 하얗게? 네, 빈자리가 넓게 있을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1단원에서 사용되는 공식과 같이 머릿속에서 외우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다 정리해 줄게. 알겠죠? 거기다 써놔야 돼, 같이. 네. 자, 이제 선생님이랑 윤호랑 배운 내용이에요. 자, 잘 봐. 첫 번째. 자, 우리가 윤호야, 일몰의 질량은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어? 분자량, 화학식량의 그렇지. 그램을 뺀 거. 원자량, 분자량에 분자량, 뭘 붙인 거? 그램. 그렇지, 그램을 붙인 것. 이거 이렇게 외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자량, 분자량은 또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1몰의 질량의 그램을 뺀 것. 1몰의 질량에서 그램을 뺀 거 맞아요. 어, 그대로 그램을 뺀 것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몰수는 어떻게 구해?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 자, 또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부피분의 1몰 부피분의 1몰 부피분의 1몰 부피분의 부피였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 분의 분자수였지.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또 보자. 배수비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분자량비, 뭐? 몰수비. 언제 선생님이 개수비가 분자량비라 그랬냐? 절대 분자량비는 아니라 그랬지. 자, 개수비는 무조건 몰수비, 맞지? 네, 그 다음에 분자수비죠. 네, 이거 항상 성립 이렇게 써줬잖아. 항상 성립. 자, 그 다음에 부피비.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쓰는 식이고 압력비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요 압력비는 시험이 잘 안 나왔는데 요거는 온도 부피가 일정할 때. 자, 이 네 가지는 기체일 때 모두 성립.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절대 아닌 게 질량비. 그쵸? 네. 자, 질량비는 절대 아닌데 자, 이 옆에 쓴 말이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뭐라고 써 있었지?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같은 온도, 압력, 부피에서는 자, 질량비는 밀도비는 분자량비예요. 알겠니? 네, 자, 저거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서 저 식이 그냥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봐봐. 자, 같은 온도, 압력에서 자, 같은 온도 압력에서 1g의 부피비 자, 단위 질량당 부피비
그 다음에 같은 질량의 부피비 또는 1g의 분자수비. 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단위 질량당 분자수비. 같은 질량의 분자수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 네,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뭘까? 어? 반드시 알아야 돼. 역수비는 분자량비. 알겠니? 네, 꼭 기억하라 그랬다, 선생님이. 자, 그 다음. 또, 자, 같은 부피의 질량비, 단위 부피당 질량비, 같은 분자수의 질량비. 자, 요것은 무엇을 알 수 있지? 분자량비이다. 알겠니? 네, 저거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A와 B로 구성된 물질에서 자, A 질량분의 B 질량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자, A 질량분의 B 질량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A와 B의 원자량 B를 나타낼 수도 있고. 자, 이게 더 중요해요. 문제 풀 때. A 일정량과 결합하는 비질량비인데 이거를 비원자수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A 일정량과 결합하는 비원자의 수비. 자,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문제에서 성립하지 않으면 B분의 A를 구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저 문제들 요거 문제 나중에 풀 때 선생님이 물어볼 거야. 이렇게 네, 써놓은 거 기억나냐 해가지고 문제 분명히 윤호도 문제 풀다 보면 틀려. 그 틀린 문제들 해결할 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봐. 자, 우리가 또 뭘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봐, 윤호야. 자, 두 가지 법칙을 배웠었죠. 어떤 법칙? 네.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자, 어떻게 설명했는지 두 가지 있지요. 네, 그 설명한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일정 일정 성분비의 성분비. 법칙이 있지. 네, 어, 요거하고. 자,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는 오늘 배운 거야.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용액 질량분의 용질 용질 질량 질량. 곱하기 100이고. 자, 이 식으로부터 용질 질량은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는 100분의 퍼센트다. 그 다음에 몰농도는 용액 부피분의 부피는 무조건 리터 용질 몰수. 그 다음에 이 식으로부터 MV는 몰수. 그 다음에 용질 질량은 MV 곱하기 확실한. MV 곱하기 화학식량. 자, 이 식이 무조건 이용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자, 희석용액에서는
MV는 M-V-로 풀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혼합용액에서는 M1V1 더하기 M2V2는 MV다. 그 다음에 농도 변환 방법. 자, 농도 변화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첫 번째, 용액 질량을 구한다. 맞죠? 아까 배운 거야. 네, 자, 용액 질량을 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질 질량을 구한다. 그 다음에 공식에 대입한다. 자, 지금 선생님도, 자, 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이거를 일단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안 보고 막 이렇게 써줬듯이, 윤우도 이게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알겠니? 네, 자, 요거는 다 거기에다 써놔야 돼. 이걸 외우라는 뜻이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거 가지고 풀 거예요, 실제로. 다 썼냐? 아직 있었어요. 쓸 시간 필요해? 또 제가 나중에 쓸게요. 어? 나중에 쓸게요. 나중에 쓸래? 네, 캡처했어, 그러면? 네, 그리고 선생님 매번 그 뭐야, 영상 올려주는 거는 알고 있지? 네, 본 적 있냐? 아직은 안 봤어요. 야, 윤호는 안 봤는데 그러면 윤호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막 클릭해서 보나 보다. 윤호 영상도 막 클릭이 돼 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단은 맨 처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일단은 화학과 우리생활 나오죠? 네, 이거를 이제 아주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제일 먼저 식량 문제와 해결. 화학이, 자, 해결한 문제 중에 이거예요. 식량 문제와 해결을 한 부분이 화학의 업적이기도 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문제가 왜 생겼죠? 급격한 자, 식량 문제가 기후변화. 왜 생겼겠어? 사람이 많아져서.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래, 인구 증가로 사용량이 급증한 거예요. 사용량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천연비료로 생산량에 한계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떠니? 뭐 벌레라든지 막 이런 병이 옮으면은 이 식량들도 갑자기 죽어버릴 거 아니야? 말라 네, 죽고, 그치? 가뭄이 들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천재지변까지 겹치면은 굉장히 부족한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자, 두 번째, 화학이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 자, 제일 먼저 뭐가 발견이 되냐면 비료의 3요소가 발견이 됐어요. 질소인 칼륨이거든. 자, 비료의 3요소 질소인 칼륨. 이게 왜 비료의 3요소냐면 부족해지기 쉬우니까야, 저 세 가지 원소는. 자, 그런데 자, 이 중에서 이제 땅속에 질소 비료가 굉장히 부족하거든. 그런데 오시오 하버라는 사람이, 자, 공기 중에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합성을 했어요. 자, 이 암모니아가 바로 비료공업의 원료가 되는 거야. 그리고 고온 고압하에서, 자, 그래서 식량 증대에 기여를 해요.
자, 질소 비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어떻게? N2하고 H2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어 가지고 뭐 했는지 아냐? 이 사람 그 노벨 화학상 받았잖아. 저 식 하나 가지고. 알겠지? 네, 자, 그리고 자, 천연 비료를 사용한 게 아니라 뭐를 사용했니? 합성 비료지요. 네, 자, 합성 비료를 사용하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제초제, 살충제 개발이 되죠. 네, 그리고 비닐이 등장해요. 발명이 돼. 자, 비닐하우스죠? 맞니? 네, 그래서 계절에 관계없는 우리가 이 농산물을 얻을 수 있었잖아. 이게 바로 화학이 식량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됐냐? 이게 가장 네, 포인트야. 여기선 이것만 알면 돼. 자, 먹는 게 해결됐어. 그러면 또 뭐를 해결해야 돼? 옷이요. 옷이야. 의류 문제와 또 해결해요. 자, 여기서도 문제가 왜 생겼겠어? 자원 부족. 사용량이 급증한 거예요. 자, 사용량이 급증한 거에다가 천연섬유는 대량 생산이 어때? 어려워요. 생산이 어려워. 그런데 쉽게 달아, 쉽게. 그러니까 금방 뜯어진단 말이야. 알겠니? 네, 자, 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천연섬유야. 그리고 얘는 흡수성은 되게 좋아요. 자, 흡수성은 좋은데. 자, 화학이 이것도 해결을 했어요. 뭘로 해결했느냐? 자, 뭘로 해결했지? 합성섬유. 최초의 합성섬유가 개발이 돼요. 뭐? 나일론. 나일론이에요. 선생님 어렸을 때 이 나일론이 최초로 개발됐어. 그래가지고 나일론으로 양말도 만들고 막 했거든. 근데 굉장히 질기고 자 강하단 말이야. 근데 흡수성은 되게 안 좋아요. 자, 흡수성은 굉장히 나빠. 알겠니? 네, 이게 바로 의료 문제 해결한 거야. 그런데 요즘에는 이 의료 문제 이 피부 폴리에틸렌이라든지 PE 그다음에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뭐 등등등이 굉장히 많죠. 네,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냥 이런 거는 읽어만 보면 돼. 그리고 자 천연 염료는 굉장히 비싸지. 네, 근데 합성 염료를 통해서 다양한 색이 얻어지잖아. 알겠니? 네, 이게 의료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면 의료 문제 뭐 어려운 거 없잖아. 됐죠?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면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있니? 집 문제. 사는 거야. 주거 문제와 해결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는 왜 생겼어, 얘가? 인구 사람이 증가로 많아져. 사용량이 급증하죠? 네, 자, 인구가 증가하니까 사용량이 급증하는데 그 당시에 건축 재료에 한계가 있었어요. 건축 재료는 자, 흙이라든지 그 다음에 돌이라든지 나무, 지푸라기 등등등 이거 우리나라 옛날 황토집 지을 때 지푸라기하고 진흙을 가지고 지었거든.
그런 것들로 대형화가 가능하니? 아니요. 대형 건축물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많이 부족해져. 자,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해결이 제일 먼저 있죠? 철의 재련이에요. 자, 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되잖아. 네. 그래. 철의 재련을 통해서 이제 건축 재료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 재료의 발달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석회석을 가열을 해. 그러면 열분해 되거든. 자, 열분해한 이거를 생석회라고 불러요. 자, 생석회 점토 등을 섞어요. 점토 등을 섞었다, 섞는다. 이게 뭐니 이게? 시멘트. 이게 시멘트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석회석은 CaCO3인데 요거를 막 가열하잖아. 그러면 CaO하고 CO2로 열분해돼. 이게 생석회야. 이 생석회에다가 점토 등을 섞으면은 이제 시멘트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시멘트에 자갈 모래 등을 섞어요. 이게 뭐죠?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게 콘크리트야.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의 특징은 압축하는 힘에는 강해. 압축에는 강하나 당기는 힘에는 되게 약해요. 이게 콘크리트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쓰죠. 네. 자, 건축물의 대형화가 일어나지. 맞냐? 네. 건축물이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쓰거든. 그 다음에 자, 유리, 알루미늄 이게 개발이 되고요. 그래서 유리창을 만들고 유리창 틀을 만들 때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단열재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자, 또 시멘트 말고 또 뭐가 있냐? 페인트죠. 네. 그래서 건축물의 색이 다양한 색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주거 문제를 해결한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건강 문제와 해결이죠. 자, 건강 문제와 해결. 첫 번째, 자, 최초의 합성의약품. 이게 뭐죠? 아스피린.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무엇을 반응시켰냐면 이걸 반응시켰어요. 자,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살리실산을 아세트산과 반응시켜 얻으면 돼. 이게 최초의 합성의약품인 아스피린을 만든 방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최초의 항생제가 나오자 항생제. 네. 최초의 항생제가 뭐죠? 페니실린.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에요. 자, 푸른 곰팡이로부터 얻어내지. 네. 푸른 곰팡이로부터 얻는다. 자, 그래서 건강 문제까지 해결이 됐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와 있니? 탄소화물. 이제 탄소화물 이렇게 나와요. 자, 탄소화물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유용성이라 그래서, 자, 탄소화물 먼저 배워보자. 첫 번째. 탄소화물. 탄소화물은 C와 H, O, N, S, P 등으로 구성되죠. 자, 이런 걸 탄소화물이라 부르는데, 자, 첫 번째, 탄소화물의 다양성. 자, 우리 생활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탄소화물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야, 거기에서는. 자, 우리가 음식에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체 내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자, 합성섬유 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 의약품, 그 다음에 비누, 화장품 등등등. 굉장히 많죠? 네. 음식에 들어있는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생명체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 전부 탄수화물이란 얘기예요. 됐니? 네. 그러면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야. 탄수화물이 이처럼 다양한 이유. 자, 탄수화물이 다양한 이유는 어떻게 나왔는지 보자. 자, 얘는 몇 조건소죠? 탄소는 10, 몇 조건소야? 14? 14조. 네. 원자과 전자 몇 개야? 4개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원자 4개와 단일 결합을 4개를 이룰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소는 다른 원자와 단일 결합도 하지만 이중 결합도 하고 삼중 결합도 가능하거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자, 그래서 사슬형, 가지 달린 사슬형, 그 다음에 고리형 등의 화합물이 가능해요. 자, 이거는 그냥 이대로 읽어봐 주면 돼. 자, 거기에 그림들 나오죠? 네. 그 그림들 쭉 보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또 나와. 자, 탄수화물의 종류인데, 두 번째. 자, 탄소화물 종류 중에 제일 또 많이 나오는 게 이게 탄화수소예요. 탄화수소. 자, 탄화수소는 무엇과 무엇으로만 구성되냐면 C와 H로만 구성된 것을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자,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C가 N개면 H는 2N 플러스 2로 되어 있는 거. C가 N개, H는 2N. C가 N개면 H는 2N 마이너스 2짜리가 있거든. 네. 자, 모두 공통으로 C와 H를 가지고 있죠. 네. 얘네들 그러면 연소시 공통으로 뭐가 발생하겠니? CO2와 H2O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얘네는 연료로 사용하는 거야. 탄화수소는 연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탄화수소 중에 자, 요게 있죠. 요게 이제 메테인 CH4에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메테인은 C에 H가 이렇게 4개가 결합한 게 메테인이죠. 네, 자, 이 메테인은, 자, 얘네는 연소시 많은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 CH4, EO2, CO2, H2 이렇게 역시 CO2하고 H2가 발생을 하죠. 네, 물에 녹지 않고요. 밀도가 공기보다 작아요. 밀도가 공기보다 작다. 보다 작은 기체 상태죠. 자, 그리고 이 메테인은 또 어떤 특징이 있니? 무색무취야. 냄새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색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LNG. 자, 이거를 뭐라고 불러? 액화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CNG는 압축 천연가스. 천연가스. CNG 이게 버스의 연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압축 천연가스. 성분이죠. 됐니? 네, 요 정도 알면 될 거야. 이게 바로 메테인 탄화수소에 대한 성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에 이제 탄화수소 배웠으니까 알코올이야, 알코올. 두 번째. 알코올은 탄화수소에서 H 대신 OH가 결합한 것이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CH3OH 메탄올, C2H5OH 에탄올 이렇게 부르거든. 됐니? 네, 자, 이 알코올은 특유의 냄새가 있죠. 자, 네, 냄새를 가진 액체예요. 상온에서 액체 상태. 자, 그리고 얘도 C하고 O가 공통으로 있네. C하고 H가 네, C하고 H가 있으니까 연소시키면 얘는 또 뭐가 나오겠어? CO2입니다. CO2하고 H2O. H2가 발생하겠지? 네, 맞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배울 거야. C2H5OH의 특성. 이게 에탄올이죠? 네, 자, 요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에탄올이야. 자, 에탄올은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봐봐. 자, 포도당을 발효시켜 만들면 돼요. 이걸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데, 자, 포도당이 에탄올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액체 상태로 물과 기름과도 섞여요. 자, 물하고 기름하고도 잘 섞이고, 그 다음에 이 에탄올은 또, 자, 이거 우리 이걸 소독약 만드는데, 손소독제 우리 에탄올 쓰지요? 네, 자, 그래서 얘는 살균, 소독작용을 해요. 소독작용이 있어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술의 성분이죠? 네. 물에다 녹이면 술이 되는 거야. 자,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네.
자, 그 밑에 손 소독제 만들기 거기에 선생님이 하나 써놓은 거는 뭐냐면 거기에 보면 고농축 오일하고 증류수하고 섞어서 만들죠. 네, 거기 봐봐. 기름, 고농축 오일이야.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는 이유가 에탄올은 물과도 섞이고 기름과도 섞이기 때문이거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카복실산. 이거 또 잘 나오죠? 자, 카복실산은 탄화수소에서 H 대신 COOH가 결합한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세트산 CH3COOH 아세트산 있죠. 근데 카복실산은 모두 물에 녹아 약한 산성을 떼요. H 플러스를 내므로 산성을 띈다. 자, 그러면 카복실산은 또 여기에서 특징 한번 볼까요? 카복실산의 아세트산. 자, 요놈의 특징을 보면은 자, 아세트산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자, 특유의 냄새가 있죠. 그리고 액체예요.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아. 자, 3에서 4% 수용액을 뭐라고 불러? 식초, 식초라고 하죠. 그치? 그 다음에 이 아세트산은 빙초산이라고도 불러요. 자, 빙초산 어느 점이 17도예요. 17도씨. 그 다음에 얘는 의약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음료 제조에도 사용되죠. 식초 음료 많이 있죠? 네, 됐니? 네, 요 정도 알아두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얘는 에탄올을 발효라고 하면 산화, 시켜 만든다.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다. 포도당을 발효시키면 에탄올이 되고, 에탄올을 발효시키면은 아세트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포말데하이드. 자, 포말데하이드는 HCHO 이렇게 쓰는데 자, COHH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 포말데하이드는 우리가 접착제 원료로 사용해요. 접착제 원료. 그래서 자,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이기도 해요. 자, 물에 잘 녹죠? 물과 잘 네, 섞여요. 이 정도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아세톤. 아세톤은 CH3, 자, COCH3 이렇게 쓰는데, COCH3, CH3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자, 이 아세톤은, 자, 물에 잘 녹아, 얘도. 자, 유기용매로 사용한다 그래요. 유기용매로 사용한다. 자, 우리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하지? 네, 지울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아세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탄수화물의 종류라